유튜버 진용진은 커뮤니티에 머니게임 참가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총 상금은 4억 8,100만 원이며 게임에서 적용 물가는 100배라고 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돈이 급한 방송인에 한정하며 참가 일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14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과 1시간도 떨어질 수 없는데 촬영 기간 동안 핸드폰 및 외부와 연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 또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진용진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은 4월 24일부터 현재 6회 방송됐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유튜버로 가오가이, 공혁준, 롤리앙 정기, 니갸르, 박준영, 육지담, 이루리, 파이, 삼범 등이 출연했습니다. 머니게임 6화에서는 래퍼 육지담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황 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유튜버 삼범이 새로운 대체 참가자로 등장했습니다. 삼범은 중간에 투입됐다는 것만으로도 페널티인데 7번 참가자 래퍼 가오가이만이 안면이 있었고 모두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니게임 촬영 당시 공혁준과 삼범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현재 두 사람은 9살 나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진용진이 만든 머니게임의 원작은 네이버 웹툰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연재된 작품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당장 돈이 급한 처지인 8명의 인물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런 사회적 인프라 없이 100일을 버티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는 미션에 초대받으며 생기는 내용입니다. 시작 상금은 448억으로 참가자들은 100일간 스튜디오에서 생활하고 각자의 프라이빗 룸을 가지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본인의 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프라이빗 룸 안에서 인터폰을 통해 생필품이나 기호품 등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각 참가자가 구매한 물건의 합계, 금액은 총 상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은 매일 아침 갱신되어 잔액판에 표시됩니다. 100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남은 상금을 균등히 분배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스튜디오 내 특별 환율 1000배는 물건 구매 시에도 적용, 구입하는 물건 또한 소비재가의 1000배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0시부터 오전 8시에 프라이빗 룸은 자동으로 잠기고 잠기기 전 배정된 룸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 상금이 10% 차감됩니다. 의도적으로 장기간 카메라를 가릴 시 총 상금이 10% 차감되고 도검이나 총포류 등의 흉기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생필품이나 기호품 등은 입수 난도에 따라 배송 시간이 다르고 배송구를 통해 전달된 물건은 5분 내로 회수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 후 반송됩니다.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규칙 위반에 의한 잔액 차감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게임은 한국의 웹툰 작가 배진수 씨의 작품으로 2012년 네이버 웹툰 금요일로 데뷔하고 하루 3컷의 단일 웹툰 최고 화수의 연재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전까지 옴니버스 위주였던 전작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장편 스토리로 충격적인 반전과 결말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 8명의 사람들이 머니게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버라이티 쇼에 초대받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밖에 없는 스튜디오 안에서 100일을 버티면 무려 448억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얘기에 일단 게임 자체가 매우 수상한 데다 거절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48억은 눈앞에 닥친 돈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큰 돈이었고 결국 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8명은 게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48억이란 돈은 분배받기까지는 끝없는 고난이 있었는데 스튜디오에는 전기, 수도, 화장실 등 사회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었고 물가는 소비자가의 1000배 가격이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판 안면도 없는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문명과 동떨어져서 100일이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웹툰의 무대는 프롤로그나 회상신을 제외하면 좁은 머니게임 무대로 극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철저히 8번이라는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가기에 폐쇄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으며 8명이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웹툰은 작가 자신도 만화와 소설 사이라는 말을 했지만 스토리가 주인공의 서술로 진행되었는데 대사와 서술이 반이고 나머지가 그림이다 보니 소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행동이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읽기 수월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들이 상당히 이상하고 기괴했던 전작과 다르게 정상적인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어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전작인 금요일에도 금요일 작품 장르상 고의로 괴기하게 그렸던 것으로 비교가 됩니다. 주인공 8번은 채무에 몰려서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받은 메시지로 인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게임에 참가합니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개인 공간에 있어야 하고 참가를 포기할 시 소정의 교통비 1000만 원을 갖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00억이 넘는 상금은 잘 아끼면 목돈을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상금 산정 기준 자체가 8시간 최저 시급으로 100일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규칙을 더 쉽게 말하면 8인분 최저 시급을 100일간 생활하고 남는 돈의 1000배를 분배하여 획득이라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각자가 56억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총액이 모두에게 공유되므로 한 명이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불도 없고 화장실도 없으며 쓰레기 처리는 방에 종량제 봉투라도 구입해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생활에 필요한 요소 충족만으로도 따질 게 많았고 참가자 간의 갈등 유도가 충분합니다. 거기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애초에 게임 자체가 소비를 종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게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작중 주인공 8번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호실 남성은 여성과의 친밀 관계를 넘어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집착했습니다. 2호실 여성은 난치병을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 머니게임에 참가했습니다. 3호실 여성은 육체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밀착했던 4호실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자 분노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 집착으로 인해 정신이 나가 미치게 됩니다. 4호실 남성은 자신의 힘을 믿고 강압적으로 통치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잡음에 분노를 끊임없이 표시하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5호실 남성은 본인이 모든 상황을 주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방관하고 침묵하다 뒤늦게 나선 시점에는 이미 신체에 큰 문제가 생겨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6호실 남성은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 과음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치료실 여성은 자신이 타인의 목숨을 재단하고 관리할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작중 인물들을 개처럼 일일이 보살피고 본인의 판단으로 늦었다 생각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배진수 작가는 머니게임 이후 2020년 7월 6일 속편인 파이게임이 연재되기 시작했고 주인공 역시 머니게임의 주인공 8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머니게임에 대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공혁진, 육치담, 가오가이, 롤리앙 정기, 이루리, 파이, 니기하루, 박준영, 삼범 중 웹툰과 비슷한 캐릭터가 있을까요? 웹툰은 100일 동안 1000배의 물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적용했지만 유튜브에서는 14일 동안 100배의 물가라서 할만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만 에피소드가 거듭될수록 나라면 중간에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